충격적인 진실 공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유 2잔으로는 절대 뼈를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우유 6잔을 마셔야 하루 필요량이 채워져요. 6잔이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은 음식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고 나는 매일 우유 마시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다가는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인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할머님이셨는데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 2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다가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칼슘이 뼈에 좋다고 매일 우유 2잔씩 챙겨 드시는 분들, 잠깐 멈춰보세요. 검사 결과는 골다공증.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10초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까요? 골다공증 현실 체크 7가지입니다. 해당되면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1. 키가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2. 허리나 등 통증으로 아침에 뻣뻣하다. 3. 평소 잘 넘어지거나 균형이 흔들린다. 4. 야간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 5. 우유 유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자주 피한다. 6. 햇볕을 거의 쬐지 않는다. 7. 가족 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뼈 건강을 되돌릴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뼈 건강은 사실 다른 건강 관리보다 훨씬 쉽습니다. 혈압 관리처럼 짠 음식 끊을 필요도 없고 혈당 관리처럼 단 음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뼈 건강은 단 하나,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찾아낸 뼈 건강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우유보다 10배 강력한 칼슘 폭탄 음식 5가지, 그리고 칼슘을 뼈로 직배송하는 보약 식단까지. 특히 마지막 보약 식단은 실제 환자분들이 단 3개월 만에 골밀도가 오른 검증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뼈는 30세부터 매년 1%씩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젊다고 안심하는 건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비싼 보충제 없이도 튼튼한 뼈를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한의사 나도근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수십 년 진료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이 나는 매일 칼슘 600mg은 먹는데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흡수율이 30%라면 실제로 들어오는 건 180mg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유 한 컵에 칼슘이 약 200mg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30%라면 실제 우리 몸에 남는 건 고작 60mg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권장량 600mg을 채우려면 무려 우유 6잔을 마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식후에 커피를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늘려 실제로 남는 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결국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과 짠 국물이 겹치면 들어온 칼슘이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먹는 양을 늘리기보다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타이밍 조합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평생 뼈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매일 우유 2잔씩 마시니까 칼슘은 충분히 먹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흡수율 때문입니다. 칼슘은 먹는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00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고작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3잔을 먹어야 겨우 한 잔 효과가 나는 셈이죠.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이 흡수율은 더 떨어집니다. 뼈는 점점 약해지고 칼슘은 더 필요하지만 몸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80%가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권장량의 절반밖에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즉,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칼슘 부족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몸은 부족한 칼슘을 메우기 위해 결국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 쓰게 됩니다. 마치 비상금을 조금씩 꺼내 쓰듯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뼈 속이 점점 비어가면서 구멍이 생기고 결국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골절 위험 때문입니다. 작게 부딪히거나 살짝 넘어져도 뼈가 툭 하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입니다.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평생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 게다가 장기간 누워 지내며 합병증이 생기고 사망률이 30%에 이른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들으니 걱정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뼈 건강은 다른 건강 관리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려면 단 음식을 끊어야 하고 혈압을 지키려면 짠 음식을 조절해야 하지만 뼈 건강은 훨씬 쉽습니다. 바로 딱 하나, 칼슘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칼슘 폭탄 음식들을 차례로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골밀도를 올린 보약식단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첫째 칼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멸치죠. 사실은 멸치는 작은 생선이지만 칼슘 함량만큼은 그야말로 왕 중의 왕입니다. 멸치 백지에는 무려 900mg에서 많게는 1900mg까지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유의 10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멸치를 꾸준히 드신다면 비싼 보충제 없이도 충분히 칼슘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멸치가 워낙 딱딱하다 보니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은 많이 드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멸치가루입니다. 또 반찬으로 조금만 곁들이다 보니 실제 섭취량이 권장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멸치를 통째로 갈아 가루로 만든 건데 칼슘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먹기는 훨씬 편해요. 한 숟갈, 약 15g만 드셔도 200mg 안팎의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활용법은 밥 위에 멸치가루 2큰술을 솔솔 뿌려 비벼 드시는 거예요. 멸치가루, 이렇게도 써보세요. 1. 국물 베이스 된장국 미역국 끓일 때 1작은술만 풀어도 감칠맛 칼슘 보강. 2. 김가루 믹스 김가루와 1:1로 섞어 주먹밥, 유부초밥, 토핑으로 먹은 변 아이, 어르신 모두 좋습니다. 3. 샐러드, 스프링클 올리브 오일, 레몬즙 드레싱 후 멸치가루를 살짝 뿌리면 비린 맛 없이 칼슘 높아집니다. 포인트는 매 끼니 티스푼 한 번의 습관화입니다. 여기에 반숙 달걀 하나, 들기름 한 큰술, 통깨 조금 뿌려서 김에 싸드시면 정말 맛있고 영양 가득한 칼슘 폭탄 밥상이 됩니다. 작고 흔한 멸치 한 줌이 사실은 여러분 뼈 건강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식탁에 멸치를 조금 더 가까이 두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두유입니다. 정작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당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유를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칼슘을 강화한 두유입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시면 한 컵에 150mg에서 많게는 280mg까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즉,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두유 한 잔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유의 진짜 장점은 칼슘뿐만이 아닙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뼈를 지켜주는 동시에 근육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뼈와 근육이 동시에 약해지기 때문에 두유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때 따뜻하게 데운 두유 한 잔 혹은 간식으로 차갑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 바나나나 견과류를 갈아 넣어 두유 스무디로 즐기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두유는 라벨이 중요합니다. 칼슘 강화그램 표시 확인. 한 컵 기준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당류그램, 과한 당은 피하고 무가당, 저당 권장. 단백질그램, 컵당 6g 이상이면 든든합니다. 비타민 D 함유 표시가 있으면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라벨만 제대로 보면 두유 한 잔이 보약 한 잔이 됩니다. 여러분, 우유가 부담스럽다면 오늘부터 두유를 한번 챙겨보세요.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습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사실 뼈 건강에는 숨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두부는 콩을 굳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응고제를 쓰느냐에 따라 칼슘 함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칼슘을 넣어 만든 두부는 반모만 먹어도 우유 한 컵에 해당하는 200mg 안팎의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참 좋은 식품이죠. 그렇다면 두부를 어떻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부 부침입니다. 살짝 구워서 간장 양념만 곁들여도 훌륭한 칼슘 반찬이 됩니다. 다음은 두부김치입니다. 볶은 김치와 함께 먹으면 입맛도 돌고 단백질과 칼슘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는 좋은데 양념의 염분과 기름이 과하면 칼슘 보존에 불리합니다. 김치는 한번 헹궈 염도 낮추고 팬에 굽는 두부는 기름 티스푼 한 번만. 에어프라이어도 좋아요. 간장 양념은 식초 레몬즙을 조금 섞어 산미를 주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는 방법도 아주 좋아요. 된장국, 김치찌개, 두부 버섯 들깨탕 같은 메뉴는 이미 우리 밥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이죠. 여기에 두부를 넉넉히 넣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칼슘 섭취가 늘어납니다. 간식이나 디저트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칼슘 연두부에 꿀을 살짝 뿌리거나 검은 깨 가루를 곁들이면 부드럽고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또 두부를 갈아 스무디나 두부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는 두부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를 곁들이면 칼로리는 낮추고 칼슘과 단백질은 든든히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부는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먹는 방법만 조금 바꿔도 뼈와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칼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두부 요리 한 가지 꼭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흔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칼슘 흡수율이 최고 수준인 채소예요. 브로콜리 100g에는 약 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멸치나 치즈보다 적지만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슘은 무려 절반 가까이가 몸에 흡수됩니다. 즉, 똑같이 100mg을 먹어도 실제로 체내에 들어오는 칼슘은 다른 음식보다 훨씬 많은 셈이죠.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식품입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 손실이 큽니다. 소금 한 꼬집 넣은 끓는 물에 60초만 데친 뒤 바로 찬물에 식혀 색과 식감을 살리세요. 이렇게 준비한 브로콜리는 냉장 보관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로 샐러드나 볶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마늘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또는 수프나 스무디로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 곁들이면 단백질,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죠. 여러분, 식탁 위에 작은 브로콜리 한 송이가 사실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강력한 비밀 무기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칼슘 보물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100g에는 약 2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한 줌만 드셔도 우유 한 잔에 가까운 칼슘을 얻을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아몬드의 진짜 매력은 칼슘만이 아닙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동시에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10알 정도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고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또 곱게 갈아서 두유나 스무디에 넣으면 흡수도 잘 되고 맛도 풍부해집니다. 특히 단 음식을 찾는 분들께는 아몬드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과자 대신 아몬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칼슘은 늘고 불필요한 당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커피와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 어떠신가요? 질리지 않도록 하시려면 요일별 루틴을 만드세요. 월목 요거트 아몬드 10알, 화금 샐러드 토핑으로 잘게 분쇄해 1스푼, 수토 두유 스무디에 1스푼 갈아 넣기. 이렇게만 하셔도 꾸준함이 완성됩니다. 잠깐 미니 퀴즈 나갑니다. 큐일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니요. 나눠 먹기가 정답. 큐이 칼슘 먹고 바로 커피 마셔도 된다? 아니요. 최소한 2시간 간격. 큐3 비타민 D는 유리창 너머 햇볕으로 충분하다? 아니요. 직접 쬐어야 효과가 큼. 정답 맞히셨다면 오늘 루틴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뼈 건강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칼슘이 뼈까지 잘 도착하게 하는 흡수율 비법을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특히 칼슘은 식사와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위에서 나온 위산이 칼슘을 녹여주기 때문이에요. 또 레몬즙이나 귤 같은 신맛 나는 음식은 칼슘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칼슘은 칼슘만 먹을 때보다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비타민C 풋고추, 귤, 브로콜리, 단백질 달걀, 두부, 생선, 뼈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줍니다. 유제품 요거트, 치즈는 칼슘과 함께 유당과 지방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주는 택시 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2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져요. 칼슘은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햇볕만 잘 쬐어도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얼굴이나 팔에 15분 정도 햇볕을 받아보세요. 비타민 D 안 드셔도 됩니다. 햇볕 쬐기가 불편하신 분,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은 치즈,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 지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면 칼슘 비타민 D 섭취는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해요. 다음 3가지는 칼슘 흡수 보존을 방해하는 거예요. 타이밍만 조절해도 효과가 좋아요. 짠 음식 소금이 많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국물 있는 음식은 적당히, 젓갈장아찌는 양을 줄이기. 카페인 콜라, 커피, 진한 차, 콜라 등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늘립니다. 칼슘 섭취 전후 1~2시간은 커피를 피하세요. 오전엔 칼슘, 오후 간식 때 커피처럼 시간을 분리하세요. 옥살산 피틴산 많은 음식과 동시 섭취 주의. 시금치, 비트, 잎카카오, 고구마, 날곡물의 피틴산은 칼슘과 엉켜붙어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드세요. 예, 점심 시금치나물, 저녁 칼슘 식단. 그리고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식사와 칼슘은 함께 나눠 드시기, 커피는 식후 2시간 뒤 드세요. 다른 영양제를 드실 때도 시간차를 두고 드셔보세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김순영 여사님은 65세 주부로 몇 년 전부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까지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무릎 통증이 계속돼서 일상생활이 불편했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뻣뻣하다는 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하소연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식사법과 음용법을 꾸준히 따라 하시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아몬드와 두유를 넣은 스무디, 삶은 계란, 귤을 넣은 샐러드. 점심에는 밥에 멸치가루 2큰술을 뿌려 드시고 두부 부침과 두부 된장국을 드셨어요. 저녁에는 고등어구이와 브로콜리 볶음, 간식으로는 요거트에 아몬드 한 줌을 챙기셨죠. 여기에 매일 15분 햇볕 쬐기와 저녁 식사 후 20분 빠르게 걷기를 더하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를 했을 때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도 허리 뻣뻣함이 줄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다리가 덜 무겁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김순영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만 먹을 땐 불안했는데 이제는 식단으로 제가 제 몸을 관리하니 정말 기쁩니다. 전영식 어르신은 73세 은퇴 직장인으로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는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특히 겨울마다 무릎이 시리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기는 식사법이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유와 삶은 달걀 1개, 점심에는 두부 버섯들깨탕과 멸치볶음, 저녁에는 연어구이와 브로콜리 찜, 간식으로는 검은 콩과 아몬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후 집 앞 공원 걷기 20분, 주 2회는 가벼운 아령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밤에 쥐가 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체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골밀도가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 되었죠.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먹는 게 약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나이에도 몸이 달라진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음 한 주 2가지만 해보세요. 칼슘은 식사와 함께 하루 2번, 커피는 식후 2시간 뒤. 실천하신 분은 댓글에 한 주 실천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맞춤 팁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충분히 먹는 것이었죠. 멸치가루, 두부, 두유, 브로콜리, 아몬드 같은 칼슘 폭탄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5가지 방법도 비타민 D, 비타민 C, 운동, 단백질이 함께할 때 비로소 뼈로 제대로 전달된다는 점, 짠 음식과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추가해 보세요. 이해가 되셨다면 일주일 표준 루틴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칼슘 1차 치즈, 두유 요거트, 레몬즙 샐러드를 드시고 커피는 2시간 뒤에 드세요. 점심밥 멸치가루 1작은술, 두부 반찬, 브로콜리 한 줌. 오후 햇볕 15분 걷기 20분. 저녁 칼슘 2차 두부 멸치, 브로콜리, 단백질 생선 달걀을 드셔보세요. 주 2회 가벼운 아령, 의자 스쿼트 10회 2세트. 이 루틴을 2주만 해보세요. 몸의 신호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로가 적고 밤에 쥐 나는 빈도가 줄고 아침 허리 뻣뻣함이 완화됩니다. 개인차 있음. 작은 변화가 뼈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한의사 나도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